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그냥 한 줄로 딱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훨씬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재미있는 거고요. 둘째는 재미, 셋째도 재미. 그래서 웹툰은 재미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내가 재미있는 것을 보는 거랑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재미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재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게임을 했을 때나 뭐 만화 웹툰을 봤을 때나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재밌다 재미없다를 느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재미를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재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재밌을 것 같은 것도 그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재미있었나? 처음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리고 또 스케치하고 막 그리다 보면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긴가민가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이제 약간 자신 없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줄 요약이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그냥 한 줄로 딱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 강풀 작가님께서 이웃사람이라는 웹툰을 그리실 때 그 재미 포인트를 옆집에 연쇄 살인범이 산다 라는 그 한 줄로 요약을 하셨다고 해요. 왜 재밌을 것 같지? 정확하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해 놓았을 때 다시 이런 걸 내가 재미있어 했었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동력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쉽게 쓰는 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우면 사실 재미있기 힘들죠.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판단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할 때는 쉽게 읽히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이 업계에서는 이제 기획 단계라고 합니다. 기획과 계획은 좀 달라요. 기획은 계획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줄로 어떻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 그래서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한다. 계획은 하나하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케줄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획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작품 기획서니 뭐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재미 포인트나 한 줄 요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획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시놉시스라는 겁니다. 또 플롯이라는 것이 있고요. 스토리,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놉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는 이전에 없던 것들을 누구한테 선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와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약간 설득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 속에는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줄 요약, 기획 의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해진 틀은 따로 없어요. 이게 작가와 그 출판 관계자 혹은 담당자 사이에서 오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놉시스도 결국은
재미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싱커 작업을 했을 때 작성했던 시놉시스입니다. 예, 담당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실제로 뭐 독자들에게 보여줄 일은 사실 별로 없죠. 처음에 구상하는 단계, 원고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나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때 시놉시스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 기획 의도는 약간 해킹을 소재로 하는 히어로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줄거리 요약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었죠. 그 밖에 뭐 캐릭터 뭐 컨셉이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를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시놉시스를 주고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작품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기획 단계에서 재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입혀나가는 작업인데, 저는 스토리를 메시지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는 스토리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스토리에 잘 이렇게 얹혀 놓으면은 독자들은 주인공에 몰입을 해서 그 메시지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보통 스토리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모든 스토리들이.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위기를 약간 설치해주는 어떤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인물의 어떤 소개가 들어가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 속에 몰입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1단계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본격적인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해줍니다. 독자가 주인공에게 몰입을 했으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해소가 되면서 그 이야기 속에 그 녹아있던 그 메시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스토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 때 또 필요한 것이 바로 플롯입니다. 플롯. 그 이야기의 그 틀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가 늘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가 약간 이렇게 딱 아기가 탁탁탁탁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그 틀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플롯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제가 가져오면 그것은 표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근데 플롯은 이거는 저작권이 따로 없어요. 왜냐? 그냥 틀이니까, 틀. 모든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고 그 구조는 저작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싱커를 작업을 할 때 이야기 구조를 스파이더맨의 플롯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피터 파커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있어. 과학에 관심이 많아. 어느 날 그 친구가 무슨 연구소에 견학을 하러 갔어요. 거기서 거미에게 물려서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 초능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죠. 그 초능력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제 되어가는 이야기가 그 스파이더맨의 이야기 틀인 거잖아요. 구조. 요 구조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파이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과학이 아니라 파쿠르에 관심이 많아요. 데이터 센터에 가서 그 서버실에서 사고를 당하죠. 초능력이 생기고 또 역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싱커라는 히어로가 된다라는 그 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소재가 다르죠. 메시지도 다릅니다. 인물도 달라요. 다만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틀, 원인과 결과, 이러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인과관계에는 플롯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와 플롯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스토리 속엔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롯은
이야기를 지탱해주는 그 큰 틀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틀. 권성징악 같은 거 있죠. 나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뭐 벌을 받는다.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변해간다. 그런 것을 이제 플롯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놉시스 플롯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드릴 설계도는 트리트먼트라는 겁니다. 트리트먼트는 전체 이야기를 약간 화별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또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르게 연재되는 매체잖아요. 매주 연재되고, 그 연재되는 그 기간이 꽤 길단 말이죠. 이야기를 매 화마다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갈 것인지를 정리해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건 제가 싱커 초반 앞부분에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롤로그와 1화, 2화, 3화까지의 내용을 그 각 화별마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몇 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3시간이라는 그 러닝 타임 동안에 설계도로라면 만화는 트리트먼트를 기반으로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는 매체인 반면에 만화 웹툰은 작가 1인이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분업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뭐 글 그림 정도 분업을 하던지, 아니면 어시스턴트가 뭐 칼라를 좀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어느 정도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재미있게 그 설계를 할 것인가, 그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작품에 담고 싶었던 재미를 어떻게 그 재미 포인트를 잃지 않고 잘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 나갈 것인가, 그 기본 틀을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좀 심화반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체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